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폭락이 올까?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서 뉴스거리를 찾아보고 스토리 라인이 진짜 명분거리가 만들어질까? 그 전까지. 그래서 16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하게 뭐 연준에서 지금 뭐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 명분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어저께 밤에 하나 또 생겨났고,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한 정책 발표를 하나 또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곁들여서 이번 영상에 핵심 라인을 잡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이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룸버그에 나온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연방 정부에서 여기 해외 모든 뭐 어떤 뭐 화석 연료에 관한 모든 새로운 정책들을 뭐 배제시킬 거다. 뭐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비롯해서 제가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가스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나는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뉴스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단편적인 생각이고, 제가 남들보다 코인 시장에 조금 더 빨리 들어오게 됐고 뭐 금은 투자도 했었던 계기가 된 게, 사실은 뭐 제로엣지라든가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 거를 좀 민감하게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사실 코인 시장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우리가 세계 정세관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예,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해외에서 뭐 사업을 하시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어떤 기업체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든, 보통 좀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신문을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그게 습관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다들 보실 거예요. 뉴스거리를.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습관을 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정책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하락할 거예요 라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할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쨌든 6.8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인플레이션 CPI가 나왔어요. 일단 나왔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 플러스 1은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해야 돼.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돼.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바로 며칠 지나면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라는겨 나보고. 이분 아마 속마음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이럴 거예요.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명분거리가 이제 몇 가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저께 지금서부터 한 9시간 전 정도 됐어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피해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북미 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관통해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맥시멈 100이다. 그래서 뭐 최하 50명, 그리고 최고치로 10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켄터키주에서. 그래서 이게 오피셜하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면 6만 명의 사람들이 정전 사태가 발생돼서, 이 사람들이 뭐, 정전 사태가 발생됐고, 또 하나 이제 주지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비셔이가, 이분이 그러니까 연방 정부한테도 비상 사태 선포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이거를 비상 사태로 선포를 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한다면 과연 이 시국에
과연 연방 정부에서 연준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지. 테이퍼링 한다. 그럼 사람들 지금 다 힘들고 대출 때문에 다 힘들고 자영업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아마 테이퍼링 얘기를 꺼낸다면 아마도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CNN에 나와 있는 거대로 미국 뭐 대륙 자체를 그냥 중심을 관통을 해버렸어요. 여기가 가장 피해가 컸었거든요. 사건이 하나 발생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할 거다. 정책으로 인해서 하락할 거다. 그래서 생활비는 하락할 거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데 이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훈련을 개시를 한다. 그런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란 정부에서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핵시설을 만약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타격을 한다면 그게 뭐가 됐든 이란에서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내년에 어느 시점이 가면 또 한 번 들썩들썩 거리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한번 휩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관해서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JP 모건이 내년도 유가에 관해서 150달러까지 전망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지켜보세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거하게 올 거다라고 이제 계획을 미리 세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집이 됐든 주식이 됐건 뭐 코인이 됐건 뭐 싸그리다 그냥 올 매도를 해야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래요. 60빌리언의 유로만큼 양적 완화를 할 거다. 그래서 뭐 재정에 추가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명분거리 이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의 어떤 슬럼프적인 어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크리스티안 린더라는 이분이 이제 새로운 재무장관님이거든요. 독일에. 그래서 명분이 있는 거죠. 양적 완화의 명분이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뭐 6.8이라는 어떤 그 CPI 수치만 포커스를 맞추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의 의견을 견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뭐 토네이도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대통령은 또 경제가 안정될 거야, 물가는 하락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문장이 아마 핵심 문장이 될 수가 있는데 팬데믹으로 비롯된 어떤 뭐 위급한 어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뭐 어떤 재정 정책이 지금 현재 정상적이지 않은 재정 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얘기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러거나 저래거나 어쨌건 저쨌건 뭐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막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배틀필드 2042 2042 그러니까 이 게임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를 환불을 그냥 해버렸고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그래도 이제 살 생각은 없는데 세일을 진짜 빨리 하네요. 4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66,000원에서. 되게 많이 급작스럽게 세일했는데 제가 이걸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세일하니까 뭐 사실 분들은 사시고 좀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 보면은 배틀필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마크가 있죠. 배틀필드 커런시라고 여기 있죠.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펍지도 배틀그라운드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게 이걸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1월 12일 날부터 이거 그래서 돈 주고 지금 사지 마시고 배틀그라운드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보시면 아마 공짜로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이 날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P2E 개념에 그러니까 뭐 배틀필드뿐만 아니라 로블록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건 뭐 사람을 뭐 총으로 쏘건 축구 경기에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승리를 하건 그게 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3차 산업에서 축소되는 거를 4차 산업혁명에서 확장시켜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 카피해서 신경제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다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거든요. 코인 세상하고 다 관련이 있고 여기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어쨌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고 트래블률 때문에 입출금이 막힐 거다. 해외 거래소랑 뭐 국내 거래소랑 그래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3월 언제까지 이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 언제까지. 그래서 어쨌건 이게 돼야 이게 궁극적으로 진짜로 돼야 세금도 아마 매겨질 수 있을 거고 개인 지갑에 코인을 숨기면 뭐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지갑에도 향후 도입 예정이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지갑에 둬도 그거를 탈세나 탈법은 못 할 거다. 궁극에는. 그러니까 그 입력이 다 된다는 거죠. 그렇게 허술하게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이 코인 경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다 세금을 걷기 위한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